치유의 원초적인 가치는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하게 힐링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외과 수술이나 교통사고 후 회복이죠. 물론 치유는 치료와 엄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의학적, 정신과적 질병의 진단과 치료, 약물 복용, 수술 여부, 보조제 복용 등에 대해서 치유가는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되죠. 클라이언트 자신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의학적인 치료와 더불어 에너지 힐링을 결합하면 회복 속도가 크게 다르고 담당 의사로부터 놀랍다 하는 평가를 듣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 첫 경험은 나 자신이었어요. 저는 셀프 힐링으로 건강을 회복했지만 치아가 망가진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밖에 나다니며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치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을 전부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4분의 1씩 4번에 걸쳐 잘라내야 한다면서 마무리되는데 1년 정도 걸릴 거고 사실상 완치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저는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우선 해보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처치 중에 도구를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피가 솟구치고 통증이 심해서 마취를 강하게 반복하는 어려운 치료가 이어졌죠. 마치고 나면 진통제를 처방해 줬는데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진통제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점차로 처방 자체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더러 참을성이 강하다며 놀라워했지만 실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뿐입니다. 1년이 지나자 35년 치과의사 경력에서 손에 꼽을 만큼 놀랍고 성공적인 케이스라며 오히려 저더러 무슨 특별한 방법을 썼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저의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의 회복 과정에서 비슷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첫 번째 케이스는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완전 절제한 여성이셨어요. 미국에서는 암 환자라도 수술 당일에 대부분 퇴원들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댁을 방문한 날은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손발을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워 하셨어요. 첫 세션을 하고 나서 이틀 만에 다시 갔더니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시는데 얼굴이 상기된 채 땀까지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안 청소를 했다며 속이 시원하다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진통제도 처방된 양보다 훨씬 덜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신 70대 여성 역시 담당 의사로부터 연세에 비해 회복이 빨라 놀랍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미국 종합병원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80대인 미국인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거동이 몹시 불편해 보이셨는데 기대가 없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그분의 몸을 스캔하듯이 손을 가까이 댔더니 등 쪽에서 오래 묵은 듯한 뜨겁고 축축한 탁기가 심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척추가 불편하시냐고 묻자 골절로 수술을 여러 번 했다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또 관절염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지 저는 몰랐어요. 마치 호랑이가 무릎을 물어 뜯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치유가 진행되면서 오늘 나 혼자 샤워를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여름이 무섭지 않아요. 오늘은 나 혼자 손 발톱을 깎았어요. 남의 신세를 질 때는 어찌나 빨리 자라던지 라고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에너지 힐링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늘 하시잖아요. 치유적 관점에서 이는 너무도 중요한 이치입니다. 에너지 힐링의 대전제는 생명체의 몸이 두 개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육체와 에너지체입니다.
전화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에너지 힐링은 바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에너지체 소프트웨어는 우리 몸과 오라장 곳곳에 촘촘하게 펼쳐져 있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교통망 같은 것인데요. 그 안에 흐르는 에너지를 어떤 서양 분들은 생체 전자기적 에너지, 바이오 일렉트로매그네틱 에너지라고 부르더군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아주 간단한 이름으로 불렀죠. 기입니다. 에너지체에 충격을 받으면 그 부위를 지나가던 에너지, 기의 파동이 뚝 떨어집니다. 어딘가에 세계에 부딪혔을 때 얼음 땡 하듯이 모든 게 멈추는 느낌 있지 않으셨나요? 가벼운 충격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지만 자동차가 와서 때릴 정도의 충격을 당하면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몸이 찌뿌둥하고 결리기 시작하는 정도로 나타나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고 그래서 저는 큰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간단한 접촉 사고를 겪은 분들께도 그 즉시 한 번 정도 치유를 받으시라고 권유합니다. 저와 함께 힐링 공부를 하신 분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연세가 8순인데다 트럭에 다친 터라 부상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따님이 병원에 가서 이틀간 치유를 해드리고 원거리 힐링으로 매일 도와드린 결과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조기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저는 수술이나 사고 후 2주 이내에 대략 4회 정도 힐링을 하면 안전한 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는 제왕절개와 성형수술입니다. 처음 이 문제에 눈을 뜬 계기는 젊은 여성 클라이언트들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유독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의 나이가 5, 6세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치유를 하다 보니 여성들의 아랫배 쪽에서 예리한 절개선 같은 부위가 감지되고 유독 습하고 뜨거운 탁기,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번갈아가며 심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제왕절개 하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다들 대답하시더군요. 에너지체가 민감하거나 원래 몸이 약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여성들의 경우 5, 6년 이내에 에너지체의 건강이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출산 후 육체는 회복되지만 에너지체의 후유증이 방치된 경우겠죠. 심한 경우 1, 2년 이내에 비슷한 수준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엄마가 몸이 약하면 자녀들에게도 직격탄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가정에서는 남편들의 고통도 엄청나더군요. 원인을 알 수 없이 아픈 아내를 돌보면서 돈을 버는 남편들께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왕절개의 비율이 높아서 40% 정도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성형 후유증은 몸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죠. 성형 수술이 보편화된 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아마도 에너지 힐링의 유익을 매우 크게 누릴 분야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의료적 치료법과 에너지 힐링의 결합한 형태를 저는 메디컬 힐링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의료인들이 주관하시고 힐러가 보조자로 참여하는 메디컬 힐링은 미래의학의 패러다임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의료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료를 안전하게 마무리 짓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척될 것입니다. 저는 전문 힐러, 마스터급 힐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공부하신 힐러들께서 현장에서 성과를 내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제 인생에 아마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